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가 준비 중인 2025 연말 대규모 업데이트와 전세계 지역별 판매 현황까지 한 번에 살펴보려 합니다. 사실 이번 업데이트는 그냥 소프트웨어 패치가 아니라 차를 새로 사는 수준의 변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같은 테슬라인데도 지역별로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에요. 어떤 나라는 기록을 세우고 어떤 나라는 판매가 둔화되고 있고 그 이유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화면에다 담지 못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또 매크로 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핵심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말 업데이트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차량 내부 AI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예요. 테슬라는 이번에 그록 AI 비서를 넣었는데 음성 호출어가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목적지 계획부터 일정 관리, 메시지 전송, 차량 제어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차 안에 챗 GPT가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기능도 크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차량용 앱스토어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음악, 영상, 스트리밍 경험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동 중에도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즐기는 경험으로 바뀌는 거죠. 지도와 내비게이션, FSD 통합도 눈에 띕니다. 주변 환경 시각화가 더 세밀해지고 예측 주행 경로까지 표시되어 덕분에 FSD를 사용할 때 훨씬 안심할 수 있죠. 그리고 스마트 소환이나 자동 주차도 더 정확해졌고 3D 시각화 덕분에 차가 스스로 찾아오는 느낌도 한층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충전 경험도 개선됐는데요. 충전기 혼잡도를 미리 알려주고 충전 스케줄도 추천해줍니다. 충전 속도와 요금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정도만 봐도 테슬라는 이제 단순히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와 서비스가 결합된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렇다면 이런 혁신이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먼저 유럽을 보면 일부 국가는 전기차 보조금이 줄고 경쟁 EV가 늘면서 판매가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시장 포화와 인프라 한계, 소비자 선호 변화까지 겹쳤죠. 북미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IRA 세제 혜택과 충전 인프라 확대로 모델 3, 모델 Y 판매가 안정적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로보택시와 FSD 수요까지 반영되면서 지술과 서비스가 실제 판매로 연결되는 모습도 보여요. 아시아에서는 중국 시장이 경쟁이 심한 반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EV 점유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고 테슬라는 주로 고급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와 북유럽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EV 친화 정책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테슬라는 연간 판매 기록을 새로 세웠어요. 현지에서는 테슬라 브랜드 충성도가 높고 신모델 출시 때 반응도 빠릅니다. 결국 같은 제품이라도 정책, 인프라, 소비자 심리, 경쟁 상황이 모두 달라서 지역별 판매 성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 전략이 연결돼야 진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연말 업데이트로 AI와 서비스 플랫폼화가 진행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역별 반응이 달라요. 예를 들어 노르웨이처럼 EV 친화적인 곳에서는 업데이트 효과가 바로 체감되고 브랜드 충성도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혁신을 체감하기 어려워요. 즉 테슬라는 단순히 기술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글로벌 환경과 전략적 운영까지 함께 고려해야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연말 업데이트는 차량 경험 혁신, FSD 진화, AI 플랫폼 확장까지 한 번에 보여줍니다. 글로벌 시장 차이를 보면 테슬라의 미래는 단순한 차량 판매가 아니라 AI, 서비스, 지역 맞춤 전략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하나예요. 테슬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각 지역의 정책과 시장 반응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2025 연말 테슬라는 단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임합, 전략 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친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류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 원만 넣었어도 6천만 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류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코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히토류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수혜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주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꿈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